변호사님, 연인 사이에 휴대폰 잘 때 몰래 보면은 처벌이 될까요? 네,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. 비밀 침해죄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도 비밀 침해가 있거든요. 그래서 형법에도 비밀 침해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으로도 비밀 침해가 있는데 이제 카톡 같은 거 보거나 PC 카톡이나 뭐 메신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행위 전부 다 비밀 침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요즘에 굉장히 고소건이 고소가 되면 거의 처벌이 됩니다. 본 건수나 어떻게 받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한 번 뭐 어떻게 받다라고 하면은 뭐 벌금 100만 원, 뭐 벌금 300만 원 이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횟수도 너무 많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. 집행유예나. 그래서 비밀 침해로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인 관계, 부부 관계, 그다음에 뭐 이혼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요. 만약에 연인의 바람 증거를 좀 잡으려고 봤다. 그쵸.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할 때 이제 외도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핸드폰에 거의 다 있잖아요. 외도의 증거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요거를 확보해 오셔도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. 이거를 제출을 하면 상대방이 너를 고소할 수 있다. 그럼 너는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. 그래도 이걸 제출하겠느냐?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보통은 다 그래도 내가 처벌받더라도 수준이 이제 벌금 수준이면 나는 그냥 제출하겠다라고 만약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이쪽이 더 크니까요. 네, 제출하겠다. 그리고 내가 이걸 제출 안 해서 이혼 판결문에 이제 내 잘못으로 찍히거나 이제 서로 그냥 잘못한 걸로 찍히고 얘가 외도했다라고 안 써지면 내가 너무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그 감수하고 하시거든요.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고소가 됩니다. 근데 그러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뒤집어서 무죄로 해주지는 않아요. 유죄로는 합니다. 근데 이제 처벌을 할 때 이런 외도가 있었다는 거, 뭐 이런 걸 좀 참작을 해서 기소유예나 뭐 벌금도 한 100만 원이나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지만 어쨌든 유죄 무죄냐로 봤을 때는 유죄라고 판단을 하는 그 거예요. 내용들을 친구한테 공유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? 하나하나의 행위가 다 하나하나의 범죄가 되는데요. 일단은 비밀 침해라는 게 이제 내가 핸드폰을 봐서 한 번 열어서 이제 비번을 공개해서 봤다. 그랬을 때 요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는 다기보다 클릭 할 때마다 범죄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. 내가 카톡을 이제 들어가면은 리스트가 있잖아요. 대화 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영호를 클릭을 했다. 그래서 영호랑 나눈 대화를 봤어요. 그러면은 그거 이제 범죄 하나. 그 다음에 또 옥순이랑 혹시 내 욕을 했나 싶어가지고 또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 카톡 그걸 눌렀다. 뭐 영호 거, 옥순이, 영철이 대화 나눈 거 이거 하나하나 본 거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.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나는 PC에 카톡이 로그인이 돼 있는 김에 들어가서 내가 본 거다 라고 하지만 그 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막 눌렀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죠. 그래서 실제로 판례에서 편에 클라우드가 PC에 로그인 되어 있는 김에 내가 들어가서 사진을 다운받은 거다 라고 해서 나는 이제 비밀 침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클라우드 들어가서 사진 보려면 또 하나하나 눌러야 되고 다운로드 받으려면 또 다운로드 눌러야 되잖아요. 요게 다 하나하나의 범죄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랑해서 그래요. 저는 좋아해서 그래요. 저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이런 것들로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거. 비밀 침해나 스토킹 이런 것들은 다 범죄 사실이라는 거를 2000년 초반 이럴 때는 범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지금은 다 범죄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범죄다라는 것. 그러니까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. 10번 찍으시면 10번 범죄 행위 하시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만약 비밀번호를 공유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? 이제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는 게 어디까지 이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건지를 그럼 입증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받아서 내가 이 클라우드 다 들어가서 사진까지 보는 것들을 다 공유받았다라는 건지 아니면 메일도 같이 쓰고 걔 메일도 내가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유받았다든지 이런 건 입증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. 다른 사람의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의 그런 카톡이나 문자, 핸드폰 괜히 마음만 상해요.
이상해요. 기억만 나고 나만 처벌받고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이게 뭔 난리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혼할 때 나는 외도의 증거를 찾지 않으면 정말 내 마음에 평생의 하나로 남겠어.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럴 때도 이제 본인이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. 고소당할 수 있다. 그러면 처벌받겠다라고 책임을 지시죠. 예. 그러니까 책임을 나는 지도 싫고 보고는 싶고 이런 건 아니에요. 사실 이런 비밀 침해 같은 것들 다른 이렇게 비번을 알아가지고 내가 계속 이 핸드폰을 좀 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런 자동 로그인 등록을 내 컴퓨터에 노트북에 해놓는다 뭐 이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사실 요즘에 로그인 되면 아시겠지만 기록이 남거든요. 확인이 가능한 거. 어디에 IP로 자동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증거들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궁금하시겠지. 꾹 참고 서로의 사생활은 침해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족 간에도 연인 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몰래 본 순간 사랑도 깨지고 인생도 깨질 수 있다. 그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.